큰 분류로 나누자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 공히 좀 이혼 사유로 많이 드는 것이 성격 차이예요. 이제 성격 차이가 특별한 것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요즘에 다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 와서 아내한테 바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좀 이제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와이프하고 풀고 좀 다정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들도 맞벌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쌓인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 와서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서로 좀 날카로운 말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싸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예상하셨겠지만 배우자 외도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분들이 외도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외도도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남편분들이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간자를 찾아가서 아내와 헤어지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자면 아내분들이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용서하는 것보다 아내가 바람을 폈을 때 용서하는 비율이 더 적어요. 아내가 이제 바람을 폈다 그러면 좀 헤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에 조금 많아졌는데 장서 갈등이 있거든요. 장서 갈등이 이제 말이 어려운데 장모님하고 사위 간의 갈등 또는 장인 장모님하고 사위 간의 갈등인데요. 요즘에 이제 어린 자녀를 키워주는 게 보통 친정 엄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고 또 딸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까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사이가 마음에 너무 안 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딸들도 요즘에는 돈을 잘 버니까 사위가 딸보다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말, 폭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 갈등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녀를 1명, 2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분들이 자녀들한테는 엄마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엄마가 꼭 필요하고 애들을 위해서는 엄마가 정말 애들을 잘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정말 케어를 안 하고 냉장고에 정말 썩은 음식이 있다던가 먹는 걸 챙기지 않는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게 되는 것 같고요. 5번째로 이제 남편분들만의 그런 좀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부관계 불만. 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으로도 부부 관계를 이제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면 굳이 부부 관계를 해야 되냐 하시면서 좀 거부하거나 장기간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남편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시도를 했다가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금 남자분들 이혼 사유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도 공히 첫 번째는 다들 성격 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격 차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성격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살면서 서로 이제 모든 결혼 생활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고 서로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디 투자할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들은 남편과 이런 걸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묵살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쪽이 이제 일방적으로 참게 되죠. 참게 되거나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당신과는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 단절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사이가 소원해져서 이게 수년간 지속이 되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의 경우에 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 남편분들한테 이제 생활비를 타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부부 사이가 사실 안 좋아지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생활비로 이제 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비 얼마를 줄이겠다. 30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생활비를 줄여나가서 이제 아내가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서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남편분이 월급을 타는데 그 월급을 아내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몰라요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얼마 받아서 나한테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많이 번다 싶었는데 남편이 본인 모르게 코인 투자를 했다, 주식 투자를 했다 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빚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 아내분들이 실망을 하고 이혼을 결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배우자 외도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벌이가 많아서 이제 여자분도 한 달에 한 400 벌고 남자분도 한 달에 400 벌고 이렇게 되면 두 분이서 합쳐서 이제 800 정도 이렇게 벌게 되는데 그 800을 서로 합쳐서 뭐 공동 재산을 형성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부들이 그 부분에서 본인이 쓸 거 쓰시고 뭐 200씩 보태서 공동의 생활비로 이제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처음에는 그런 게 합의가 잘 이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나는 300을 보태는데 너는 왜 100만 보태? 그래서 너는 왜 돈을 더 보태지 않냐?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느냐? 생활비 공동 분담 비율에 대해서 서로 이제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돈에 대해서 서로 어디 썼는지를 따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요즘엔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맞벌이가 많잖아요. 요즘에 살기 어려우니까 다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남자분들만 외벌이를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점점 그 형태가 맞벌이 형태로 가게 되면서 여자분들이 경제력이 신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굳이 이제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생활비를 타기 위해서 억지로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없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지금 뭐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이혼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또 많이 나오고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들도 또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결혼 자체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만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하는 그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요 정도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 없이 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 없이 이제 사시다가 따로 혼자 산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해서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많아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명 중에 40% 정도는 이혼을 한 지 한 1년 이내는 후회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혼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면 본인의 감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혼 잘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 40% 정도는 그 이혼 소송, 이혼이라는 것에 이제 본인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매몰돼서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을 미워하는 데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해버리지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정말 거기에만 몰두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혼을 딱 하면 후련할 것 같은데 정말 갑자기 이제 공허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아내한테 이제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상대방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내 아이들이 없어. 그러면 집에 갔을 때 조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혼을 잘못했나 하고 이혼을 하지 말고 좀 참아볼까 이렇게 후회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 너무 미워서 바람 펴서 막 이혼해달라고 해서 이혼을 딱 했는데 경제력이 없이 그냥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산분할 받아서 어찌어찌 하면 되겠지 했는데 남편분이 양육비도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뭔가 직업도 없으신데 양육비도 안 들어와서 당장에 지금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참고 남편이 주는 그 돈 받고 참고 살 걸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제가 상담을 할 때 이혼한 이후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제 자립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고 이혼을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의뢰인분들이 막 너무 감정적으로 막 분노에 취해서 막 이제 그 사람 너무 미워요, 싫어요, 정말 끔찍해요 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 그런 미움의 감정도 사실은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남이거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혼을 할 때 냉정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 정말 막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의 감정이 좀 냉정해졌을 때, 좀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 사람과 정말 안 되겠고 스스로도 감정이 정리가 돼서 이제 이혼을 함이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나도 이혼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섰을 때 이제 이혼을 저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좀 되게 힘드신 상황은 제가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이러시면 좀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시고 좀 이혼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이혼해야지 이제 결심을 하는데, 이제 상대방도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그래 오케이 하고 도장 꼭 찍어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혼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은데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이혼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혼을 해야 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없이 나는 이혼이 될 것 같아 해서 덜컥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 청구 기각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후속 정리 안 되고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으로 명백하게 서로 모든 것이 협의가 되고 협의서도 쓰고 진지하게 이제 협상이 되지 않는 단계라면 정말 혹시나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정말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를 좀 차근차근 모아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대뜸 이제 이혼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 정말 상대방을 못 살겠어요. 이혼할래요 하고 이제 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라고 보면 특별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 막말하고 평소에 뭐 내가 뭐 해달라는 대로 잘 안 돼요. 되게 사이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이가 나쁘다는 거를 판사님은 알 수가 없잖아요. 판사님이 법원에서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객관적인 증거, 언제부터 파탄이 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랑 안 살 마음으로 대뜸 이제 짐 싸서 집을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나는 이혼할 마음 없는데 집 싸서 나가서 나를 아기로 유기를 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다 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혼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정말 하고 싶다라면 상대방과 서로 별거 합의를 하고 짐을 싸서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일을 시작한 지 지금 12년, 13년 정도 됐으니까 그 과거만 해도 사실은 그 주위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보기도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한번 보니까 진짜 2014년에 30만 건이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만 건 정도만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통계를 보면 약 한 20만 건이 결혼을 해서 그 중에 10만 건이 이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2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 이혼의 비율로 따지자면 굉장히 그게 많이 늘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좀 많은데요. 예. 사실 뭐 저희도 이제 업으로 이제 제 의뢰인을 변호를 하는 일이다 보니 변호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잘못하신 분인데 끝까지 좀 뉘우치지 않으시는 분, 제가 뭐 남편을 대리했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이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하게 상해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한데 무수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맞을만 해서 때렸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좀 여자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끝까지 이게 안 되는구나, 제가 설득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할 때 조금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남편분께서 진짜 너무 착한 남편분이 오셨는데 여자분께서 정말 진짜 바람을 많이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또 용서해주면 또 바람 피시고 용서해주면 또 바람 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자분께서 뭐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지 않으시고, 뭐 말하자면 남편에 대해서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시고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변호를 제가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이혼 사유가 되게 기상천외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그 사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우는 정말 의뢰인분이 오셨는데 정말 전문직 여성의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을 하실까 하고 이제 되게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본인이 이제 임신을 하셨을 때 남편분께서 이제 성매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분을 두고도 성매매를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정말 목격한 경우가 있었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또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남편에 대해서 정말 큰 실망을 하고 오신 경우가 있어서 참 이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는 되게 선글라스를 끼고 목발을 짚고 이제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끼셨길래 이제 상담할 땐 선글라스를 벗거든요. 이제 벗었는데 얼굴이 이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를 들었더니 남편한테 이제 얼굴을 맞아서 안화 골절이 왔고 도망치다가 이제 다리도 이제 접질러서 부서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50대 중반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혼인 기간, 그 최소 10년에서 2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무수한 그 폭행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참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참을 정도인가 하는 정말 생각이 정말 들기도 했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인 관계가 서로 남녀 간에 서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일방의 그런 신체적 자유를 그렇게까지 훼손을 하면서 이렇게 혼인 관계가 지속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잘 시켜드렸었고요.